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후 박영수 특검팀에 공개 소환됩니다. 구속 후 첫 특검 출석인데요. 네, 이 시간에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특검 수사 방향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곧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오게 되는데요. 아마 사복 차림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럴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일단 본인이 어제 이제 영장이 청구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생각이 오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삼성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의 실장인 최지성 실장이 이제 처음으로 면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다 앞으로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삼성이 뭐 현재 당면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특별 면회가 아니고 그냥 가서 일반인 면회하면 한 10분밖에 면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못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는 하루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도 쉬고 또 특검 자체도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소진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는 조사를 시작하는데 일단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조사받을 때는 사실 사복을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수감복을 입고 그 어떤 구치소에 주는 옷을 입고 나왔을 때 하고 또 본인의 어떤 개인 사복을 입고 나왔을 때 굉장히 어떤 이미지 문제도 있고요. 또 굉장히 삼성 자체가 뭐 국제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복 입고 나오는데 오늘 특검 자체는 아마 조사 내용은 그 구속 이후에 뭐 물론 심리적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 뭐 변호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자백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절차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진술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부회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박 대통령 다음 주에 상일 대면 조사의 그 밀도와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오늘 그 조사가 박 대통령을 겨냥한 기초 조사 성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우리 저 변호사님 계시니까 뭐 저는 이제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433억이 지금 어쨌든 삼성 측에서 지금 정유라 그다음 최순실 쪽으로 건너간 건 사실이잖아요. 예. 인재재단하고. 그러면 이 433억에 대한 돈의 성격 이것을 갖고 아마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그 날이 아니겠느냐. 네. 특검하고 이재용 그 부회장의 관계 설정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돈의 성격이라서 결국은 이제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3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2014년 9월 15일이고 네. 그거는 뭐 큰 독대에서 크게 이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속영장 1차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에서 할 때는 그 7월 17일 날 2015년 7월 17일 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이 됐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일주일 있다가 7월 25일 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이제 2차 독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걸 갖고 이제 1차 구속영장을 대가성이다. 그래서 했는데 그거는 사실 다툼에 좀 여지겠다 했는데 이번에 사실 이제 2차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그 3차 독재 2월 그러니까 15일 날 있었죠. 그때 이제 대가성 여부 영재센터에 10억 지원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강 수사가 돼 갖고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오늘은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여부인데 특검이 이 부분을 뭐 3주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많이 증거를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일단 이제 부정한 청탁이나 이제 대가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1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제 기각됐잖아요. 예. 근데 그 전까지도 사실 대가에 관한 수사를 많이 했었지만 영장이 기각돼 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은 이제 대가에 대한 어떤 보강 수사를 한 4주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걸로 좀 보이고요. 네. 사실 이 영장이 발부된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압박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일자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 예. 계속적으로 이 뇌물에 관한 부분 봐라.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고요. 지난 헌법심판기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의 대표인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가 1차 때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뇌물조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2차로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대면 조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은 굉장히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영장 청구나 뇌물에 대한 죄 인정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예요. 예. 그러니까 다리가 일단 놓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세 번째로 탄핵과 관련된 부분인데 탄핵에 있어서도 사실은 뇌물이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뇌물은 사실 형사법적인 문제 측면이 강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에 있어서 뇌물 수수자로 됐다는 것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 탄핵의 어떤 인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게 사실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이 뇌물 혐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서 변호사님께서 진술 변화 없다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조금의 태도 변화는 있다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태도 변화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으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한 사건에 있어서는요. 그걸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는 자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 그러니까 범죄 사실 내용은요. 상당히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걸 인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량을 아무리 참작해줘도 이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게 되면 예.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제 삼성 측에서는 이걸 끝까지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심리적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특검에서 어떤 향후의 진술은 계속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본인이 특혜를 받은 게 없다. 계속 이런 상황을 계속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본인의 어떤 구속된 어떤 신병 구치소에 있는 처지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삼성이 됐건 이재용 부회장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지금 구치소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뭐 인정을 한다고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에 관련된 그러한 법률 대리인들, 변호사들하고 아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을 건데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가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 구속 수사가 결국에는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로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자 이제 그 특검 측과 대통령 측의 대면 조사 협의가 지금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사실 특검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네. 대가성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일단 1차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 대가성이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돈의 성격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강요에서 돈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다. 예. 이것이 이제 대가성이냐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 입장 그러면 어떤 관계냐? 대통령은 나는 그렇지 않다. 이재용 회장하고 3번을 독대했지만은 이거는 통치 행위 차원에서 만나서 지원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뭐 성마와 관련돼서 성마 유망주 관련해서 지원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말하는 통치행위다. 또 뭐 문화융성과 관련해서 이 통치행위 일환에서 내가 얘기한 거지 내가 관계없다. 근데 문제는 특검에서는 분명히 대가성이다 이거죠. 그러면 왜 대가성이냐? 여기에 뭐가 하나 또 추가가 되냐면은 그러면은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뇌물죄 대통령이
강요에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대가성이면 누군가가 강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뇌물죄를 적용을 받으려면은 사실 그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 이게 또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1차적으로 최순실 씨 구속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이제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은 일단 날개를 달았죠. 날개를 달아서 이와 관련한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돈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의 관계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퇴임 후에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 쓰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안전장치다라는 거를 또 특검은 일단은 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관계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면 조사가 이제 바른 듯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2차 그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청와대나 또 어쨌든 특검 쪽에서는 어떤 그 사실관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은 특검에 사실 그 응할 가능성이 높다 대면조사로. 왜냐하면은 이제 여론이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특검 쪽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위해서 특검은 나름대로 일단은 그 청와대를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동안 이제 닫혀있던 이 청와대하고 특검하고 이 채널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형식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제대로 정말 이 관계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해서 아마 상당히 압박을 할 겁니다. 네. 압박하면은 청와대도 거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된 이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특검으로 오고 있는 중이겠지만 수감돼 있는 그 독방 있지 않습니까? 1.9평짜리 독방 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독감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원래 이제 언론에서 많이 방송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예. 다음에 나가고 있죠. 일단 뭐 한 평수는 굉장히 넓지 않아요. 2평이 좀 2평이 좀 채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좁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의식주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일단 옷에 있어서도 옷을 다 일단 들어갈 때 신체 검사 형식으로 다 받죠. 그래서 온몸에 대해서 수색을 받고 그 다음에 옷 자체는 수의를 입게 됩니다. 네.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수의가 있고 또는 사적으로 사 입을 수 있는 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색깔에 의해서 좀 구분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의 자체는 이제 재판이나 아니면 특검에 조사받으러 올 때는 본인이 이제 사복을 입고 싶으면 사복으로 갈아서 입고 올 수 있는데 예. 단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았겠지만 이제 사복을 입게 되면 수감번호를 갖다가 왼쪽에 달고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수감번호가 몇 번인지. 네. 그다음에 예. 그냥 먹을 거에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일식에 한 3찬.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반찬 3개 정도가 제공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게 금액 자체로는 굉장히 싼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4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재벌 그룹의 총수였고 이제까지 뭐 먹는 거랄지 의식주가 굉장히 일반인과 좀 다르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데 예. 교도소는 굉장히 극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잠자리나 그런 것들이 밑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네. 뭐 겨울에 이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면대도 내부에 있고요. 화장실도 다 내부에 갖춰져 있어요. 벽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뭐 보통 한 장소 한 3평 그런 곳에서 7, 8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네. 거에 비하면 혼자 독방을 쓰는 것은 그 7, 8명이 있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어요. 그래서 저게 또 특혜가 아니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일단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유해를 갈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서울구치소에서는 정부의 어떤 고위직 관료나 아니면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 독방을 제공을 하죠. 예. 자, 그럼 이 부회장이 이제 앞으로 그곳에서 이제 오고 가면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특검이 이제 이번 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이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그럼 기소 이후의 공판도 특검이 맡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뭐 기소 이후에 특검이 공판을 맡게 됩니다. 근데 기소 이후를 하는 것은 1심 재판이 있고 2심 재판이 있고 또 대법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했던 특검보
그리고 파견된 검사들이 그 재판을 맡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공소 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법원까지 이제 공소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1심에서 보통 구속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건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거의 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에 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특검의 어떤 특검보로 올 때는 굉장히 특검보 자체가 본인이 이제 변호사를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변호사를 그만두고 특검에 들어와서 수사기간 동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소까지 다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다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는 변호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특검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본인의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 특검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지금 잡히고 있는 큰 화면이 이 시각 특검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의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직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호송차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후에 첫 조사를 받으러 오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른쪽 위에는 그 특검 사무실 밖에 호송차가 모이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 취재진이 화면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속 전에 특검 출석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직 2시 조금 지났는데 오고 있겠죠? 이제 곧 도착하겠죠? 네, 뭐 시간적으로는 뭐 예. 5분, 10분 차이는 좀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는 과정에서 만약 2시에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면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그 부분 스케줄을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버스도 대절을 해야 하고 또 호송할 교도관들을 다 배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간적인 거에 있어서는 뭐 몇 시 거의 정확하게 도착하는 걸로 스케줄을 잡는데 아마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토요일이 상당히 밀려요. 네. 더군다나 서울구치소가 의왕시에 있기 때문에 오는 과정에서 좀 차가 밀리면 5분, 10분 정도 좀 늦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수사 기간 연장이 좀 문제인데요. 예, 그 부분은 황 권한대에게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월 28일 날 특검 이제 수사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미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수사 기간 연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초미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그 대통령에 출마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의 목적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본인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돼버리면 결국 본인에 대한 지지도는 다 날아갈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야당에서 특검의 어떤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좀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야당 자체에서 특검에 대한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연장에 관한 발의죠. 해서 연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을 연장해달라는 명분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이 앞으로 특검 연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같은 질문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검이 이 지금 그 연장 사항과 관련해서 일단 정당성을 일단 얼마만큼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금 그 수사 연장을 하게 된 왜 배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직 뭐 우리는 그 자세히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만 이게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라든가 또 뭐 SK라든가 롯데 이런 지금 재벌 총수들을 전방위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할 건지 뭐 이런 왜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황교안 대행이 지금 그 야당의 지금 압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금 특검의 이제 수사 특검의 요청도 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수사 기간을 연장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 사실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또 이 지금 헌재에도 미칠 영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 상당히 과거 그러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특검이 이제 이 수사 연장을 만약 하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참에 사실 그 대한민국의 이 지금 그 정경유착 고리를 사실 끊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어차피만 연장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 총수들이 뭐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 대한민국 이 어떤 뭐랄까 시장 경제와 이 자본주의가 질서가 좀 확립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 단순히 뭐 삼성 그 재벌 총수를 구속하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대한민국의 이제 시장 경제가 질서가 완전하게 이번 기회로 사실 확립되는 계기를 삼는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권한 총리가 이것을 그 수사 연장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다만 이것이 또 자칫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야당의 어떤 역풍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강요해서 또 뭐 이것이 자칫 또 그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된다면 황교안 권한 대행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 황교안 권한 대행도 지금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통상적으로 이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면 이 포토라인 앞까지 이제 후송 차량을 타고 와서 내린 다음에 이제 취재진들이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럼 이제 대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구속된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의무는 없죠.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는 사실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죠. 특히 오래 전부터 거물급 인사 또 뭐 재계 인사들이 검찰의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형식적 의뢰 절차처럼 검찰의 어떤 들어가는 입구, 정면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관례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상당히 그 포토라인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쓰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죠. 나는 너무 억울하다. 아니면 이것은 음모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거의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게 거의 뭐 한 문장으로 마치 이게 문구로 틀에 박힌 문구가 돼 있어서 이제까지 특검에 출석한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뭐 몇몇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피의자로서 아니면 구속될 처지에 있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포토라인에 서서 뭐 그건 아니다랄지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구속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뭐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단지 본인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냥 단지 이런 면은 좀 있죠. 뭐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포토라인을 세워서 한마디라도 좀 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특검이나 검찰의 조사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에 들어가면서 포토라인에 섰어요. 그래서 죄송하다. 뭐 오늘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자백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최순실 씨가 이제 처음에 그 독일에서 영국을 경유해서 들어왔을 때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올 때 뭐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다 모르쇠를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국민한테 어떤 공개적인 측면,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떤 충족시킨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사실은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보면 그다지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실히 우리가- 조사에 임하겠다 그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반인들이 사실 저 포토라인에서 수많은 기자 앞에서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있고 겁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번 처음에 특검에 들어올 때하고 그다음에 영장 재청구 심사 재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받으러 갈 때하고 말이 좀 틀리잖아요. 그전에는 국민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두 번째 영장이 재청구할 때는 특검에 들어올 때 진실을 말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송하니까 뭐 대충 자기의 변수를 하겠지만 두 번째 들어올 때 진실을 말하겠다는 의미 자체는 나는 이제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말 앞으로 싸워보겠다. 특검과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예. 구속된 것은 사실은 죄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일단 조사를 계속 특검에 받으러 지금 오고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다음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자칫 하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무죄 추정주의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완전히 확정된 얘기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사실 그 피해자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제가 확정되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칫 그 포토라인에 써서 행위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잘못하게 되면은 이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특검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나. 예. 다만 이제 지금 상황들이 워낙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말을 한마디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굉장히 그게 또 이제 내일 아침 또 엄청난 또 기사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실 처음 이제 구속되고 나서 오늘 첫 지금 특검 조사받으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토라인에서 진짜 얼마만큼 있을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예. 그건 사실 오늘 지금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오늘 첫 지금 그렇죠. 구속된 데 첫 구속된 조사죠. 첫 조사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오늘이 상당히 그 중요한 날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많은 언론들이 지금 저기 집중적으로 지금 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예.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할 텐데요. 잠시 화면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수많은 취재진들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 현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호송 차량이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저 지금 모습이요. 우리 지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규모가 한 400조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 글로벌 기업인데 전 세계가 사실 그 전 세계 재계 쪽에 많은 사람들이 저 장면을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볼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재계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 지금 국가 이미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물론 뭐 삼성 입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이 세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지금 세계 무대에 나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장면은 아마 내외신 기자들이 아마 다 와 있을 겁니다. 예. 저 장면을 아마 포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장면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수치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것이 또 이 정경유착 고리를 고리를 끊고 끊어낼 또 수 있는 끊고 오히려 계기가 이제 될 수 우리가 있지. 더 이 경제 구조가 한층 더 성숙되는 그런 또 예.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 또 전화위복을 삼을 수 있으니까 예. 저런 장면들이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지금 선례를 남겼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야말로 삼성은 그냥 패닉 상태일 것 같은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와병으로 3년여간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경영 공백 그 리스크가 이제 재현이 될 거라는 조짐이 나오는 거 있는 건데 그 어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 또 반면에 경제 위기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에서 어떤 긍정 영향을 뭐 미치지는 않겠죠. 예. 왜냐하면 삼성이 우리나라 그
주식과 관련해서도요. 거의 아마 300주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 주식 시가총액 한 25% 정도 아니면 좀 더 넘는 그런 걸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삼성에 영향은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 오너 리스크라는 우리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너 리스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떤 M&A, 그러니까 인수 합병,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업의 성장 능력 어떻게 키우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오너가 결정을 해야 하는 네. 그런 게 한국 기업의 구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제1의 자동차 전장 기업인 자동차에 관련된 전장 기업인 이제 하만 인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 사실은 하마 인수가 어제 주주총회를 했었는데 예. 90%의 압도적인 지지로 삼성에서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염려했던 것은 이제 지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의 어떤 구조 자체가 물론 중요한 부분에서 오너가 결정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전문 경영 체제가 상당히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아주 뭐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이게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이 있겠지만 네. 앞으로는 그 어떤 기업과 또 권력 간의 정경유착 권리를 끊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권력이 그 대통령이 되던 간에 예. 이제까지 함부로 기업에 대해서 출연을 요구하고 기업의 어떤 인수합병이랄지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번에 아주 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명한 기업 경영 그리고 권력 집단이 재벌을 이용하는 어떤 부당한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 또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이 구속돼 있지만은 네. 과거 이제 재벌 회장들 사례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그 의사결정 기업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의사결정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뭐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근데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삼성 그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2006년도에 사실 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구속될 때도 그 이후에도 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 6월달에 이재용 CJ 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무슨 뭐 CJ가 뭐 흔들리다는 항증은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이재용 이재용 CJ 그룹 했다고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어떤 사면 문제에 된 거지 뭐 기업 자체가 흔들리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좀 뭐 이성현 회장 하나그룹 같은 경우 이성현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 구속되고 나서 기업이 더 탄탄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업들은 지금은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네. 오너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기업 자체가 뭐 붕괴된다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기업 이미지에 사실 대기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뭐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예. 기업 이미지는 결국 이제 그 글로벌 마케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업 이미지는 좀 타격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입은 타격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따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투명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정말로 이제는 오로지 이제 기업 경영에 예.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치권이라든가 청와대 이런 데 권력에 사실 빗대어서 뭔가를 대가성을 바라고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애들 지어야 된다. 예. 그 특히 이제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뭐 툭하면 재벌들을 이용해 놔놓고 또 문제 생기면은 다 또 죄를 또 기업에다가 떠넘기고 이런 악순환 이런 고리도 사실 끊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무조건 재벌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재벌들이 정말로 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야 되고 그런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예. 현장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오후 1시쯤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호송 차량이 들어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이재용 부회장이 탄 긴급 호송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출석 예정도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호송차에서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으로 호송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고 또 이쪽 지역 특성상 교통 혼잡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면서 예.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는데 보면 이제 남태령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주말에는 남태령 고개에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분이 아마 늦지 않나. 늦은 이유가 뭐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호송차가 도착하면서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문을 열고 내려오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이제 포털라인 앞으로 몰려드는 모습인데요. 예. 문이 아직 좀 닫혀 있어요. 좀 현장 오디오를 올려주시겠습니까? 현장 연결을 잠시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저를 삼성해보자 빅리그로! 조윤선 그 장관도 저 당시에 이제 소송차가 들어왔을 적에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옷을 다시 갈아입는다든가 또 이 지금 수갑을 가르기 위해서 뭐 옷을 지금 던진다든가 그런 모습들이죠. 역시 예상을 해주신 것처럼 구속될 당시의 정장 차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시 현장 연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강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유라 씨 블라디미르 사준 거 인정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 독대 때 경영권 지원 승계 요청하셨습니까? 구속 제시 신청하면 예. 예상해 주셨던 대로입니다. 일단은 사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고요. 화면 그 도착했을 당시 버스 내릴 때의 모습이면 잠깐이지만 그 손이 포송줄에 묶여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앞서 녹화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 도착해서 내린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각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고요. 이 당시에는 일단 여전히 강요죄 피해자라고 교도관들과 함께 호송차에서 내려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요. 무표정,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한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많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본인이 예. 이제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 굉장히 극명된 그런 생활을 앞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 남아 있죠. 아마 뭐 이게 일일이 우리 여삼치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뭐 한 시간이 뭐 그 며칠 또 뭐 몇 달 같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시간을 지나야만이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벽에 부딪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상황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또 계속적으로 이제 특검이 이달 말로 수사 기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시점으로부터 10일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2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만약 이게 미진하다 그러면 또 10일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20일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특검의 수사 기간은 지금 2월 2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일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조사를 일부 미진한 부분 조사한 다음에 기소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데 사실 뭐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또 계속적으로 불려서 조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수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마 매일 나와서 조사 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예. 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시기가 어느 때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 조율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그에 대한 압박감은 아마 말도 못할 정도로 아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면 조사를 받고 가느냐 아니면 받고 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음 주 초 정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게 되면 특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그냥 끝나고 3월 한 뭐 9일이나 10일에 있어서 탄핵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거고요. 만약 특검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탄핵의 인용 결정이 기각 결정이 날 텐데 특히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인용 결정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구속이나 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 뇌물 공여자가 이미 구속이 됐는데 뇌물 수수자는 당연히 구속하는 게 이제 법적의 어떤 관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든지 구속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여튼 이 지금 수사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28일로 종료가 돼버리면은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를 일단은 거의 할 걸로 보겠죠. 또 이재용 부회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일찍 기소해야지 빨리 예. 재판부에서 뭔가를 그거를 결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 기소되기를 바라는데 만약 이게 연장이 되면은 기소할 사항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대면 조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아마 그 상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그리고 뭐 대면 조사하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거 예.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든 지금 특검에서 수사 연장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 어떤 이재용 부회장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만약에 또 이게 이제 빨리 기소가 된다 설사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무죄 받지 않고만 유죄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 특별 사면 제도가 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지금 논란이 많기 때문에 특별 사면도 앞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번에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룹 차원에서 또 본인도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네. 상당히 그 아마 충격적인 그런 사실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네, 저희가 잠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이후 처음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모습을 현장 연결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구속 후 특검 출석과 관련해서 나눈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이사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